네, 오늘 이 상가 투자에 관심 많으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 상가와 관련된 강의 해주신다고 하는데요. 오늘 강의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-2638-3928번 연락주세요. 친절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팀장님 오늘 강의 그럼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? 네, 오늘은 이 신도시 상권에서 어떤 타이밍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 신도시 상권의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신도시는 넓게 보면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, 그리고 택지지구, 그리고 이 산업단지형 신도시까지 범위에 포함시킬 수가 있지만 이 상권으로 다가가 보면은 그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도시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또한 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는 처음에 건설 계획이나 개발의 그 목적에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권에서는 조금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. 먼저 이 1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서울 도심 지역에서 20km 이내에 지어지게 되는데 1989년 4월에 이 정부에서 폭등하는 이 주택값을 조금 안정을 시키고 이 주택을 더욱더 공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건설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. 1992년 말에 입주를 완료해서 총 117만 명이 거주를 하는 29만 2천 가구의 대단위 주거타운이 탄생을 하게 됐죠. 이 1기 신도시로 인해서 1985년 69.8%에 불과하던 주택 보급률이 1991년 74.2%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. 이 1기 신도시의 상권은 대략적으로 1995년을 전후로 해서 상권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 서울 지역과의 연결이 가능한 대중교통이 있는 곳이나 이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이 됐습니다. 또한 그 후에 이 대형 쇼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더욱더 크게 확장을 했죠. 하지만 이 1기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을 한 지 이제 20여 년이 지나가면서 이 주거단지가 많이 노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한 이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 주거지역으로만 구성이 된 곳과 또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과는 조금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. 이 개발축인 경부라인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주변에 일정 규모의 산업시설이나 그리고 배후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이 1기 신도시 중에서 대표적인 곳으로는 이 분당 지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 2기 신도시는 이 서울 도심 지역에서 30km에서 40km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2003년도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고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죠. 이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데 그건 바로 이 직주 근접을 기본적으로 모두 갖추고 있고 중소형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판교와 같은 곳은 판교 디지털밸리가 위치를 하고 있고 이 동탄 같은 지역에는 삼성전자가 위치했죠. 그에 따라서 주거와 상권의 배후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상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또한 이 2기 신도시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1, 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위락이나 유흥시설의 입점이 이 일부 신도시들 중에서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죠. 그에 따라서 상권이 이 쇼핑이나 근생시설, 그리고 카페, 학원 등을 중심으로 상권이 번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한 이 2기 신도시에는 그 상가주택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거리나 먹을거리가 밀집해 있는 곳이 많다는 점도 이 2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. 현재 이 2기 신도시 중에서는 아직은 배후 세대가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상권이 확장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고 초기에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서 그 임대인들이 그 중간의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서 지속적으로 이 금매나 경매 물건이 종종 나오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좋은 물건을 잘 선별해서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은 초기에 저렴한 가격대로 투자를 해서 향후에 상권이 활성화된 시점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.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도시 상권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신도시 상권은 초창기에는 주택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위치가 좋은 곳의 근생시설부터 분양을 시작을 하게 되죠. 이 시기에는 주요 수요층이 건설 인력 등으로 조금은 한정된 모습을 보입니다. 그 건설 인력 등이 주 수요층이기 때문에 음식업을 위주로 해서 성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. 이 초창기 시기에는 임대료가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권리금도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하지만 도시 건설이 지속이 되면서 이 상가주택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이 주거단지 주변으로 근생형 상권들이 형성이 되게 되죠. 이 시기에는 초기 시기보다는 임대료가 조금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이 권리금 또한 선별적으로 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. 이 시기가
매수를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,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활성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상가주택도 그 입지별로 상권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, 그 시기에 이 근생형 상권에서 중심 상업지역 상권으로 상권이 이동을 해오게 됩니다. 이 시기에는 임대료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권리금도 거의 모든 상가에 권리금이 이제 자리를 하게 되죠. 그리고 이 활성화 단계를 지나고 나서 이제 분산 단계로 지나가게 됩니다. 이 분산 단계에는 상권이 이제 그 주변 지역으로, 근생형 상권은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대형 시설, 대형 편의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확장되고 그 지역으로 해서 이 수익이 조금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시기에도 이 상권별로에서 임대료 역시 차등적으로 형성이 되고 권리금 역시도 차등적으로 형성이 되겠죠. 이 시기가 매도를 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분산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제 그 상권은 쇠퇴 단계를 향하게 되는데, 이렇게 신도시 상권은 초기에는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다가 향후에 급속도로 상권이 성장을 해 나가면서 그 주변 지역으로 분산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그에 따라서 그 과정 안에서 이 임대료나 매매가도 조금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. 하지만 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이미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상권이 향후에 어떻게 변해갈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. 이 상권이 계속해서 조금 하락을 맞이하게 될지, 아니면 재건축과 같은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상권이 변화하게 될지는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